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D-3 이제 대선일까지 딱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휴일인 6일 오늘 여야 대선 주자들은 수도권에 화력을 총집중해서 격돌을 벌였습니다. 어제 끝난 사전투표가 36.93%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막판 대선 판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우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 국장님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결국 두 사람이 벼랑 끝 전술을 편 끝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예측을 우리 이 국장님 해 주셨어요. 네네. 박사님도 늘 하셨던 겁니다. 사실은 네. 단일화 지난 3일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막판에는 대부분 뭐 언론이라든가 정치 평론가들도 단일화는 물 건너간다. 네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선거 대가, 정치의 대가라는 분도 물 건너갔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 국장님의 예측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고영신 TV의 신뢰도를 많이 높여주셨다는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끝났죠. 예. 4일, 5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전투표율이 아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6.93%. 그러니까 지난 4.15 총선 재작년이죠. 그때 26.69%보다는 10.24%가 높았고,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26.06%보다는 10.87%가 높았어요. 왜 이렇게 사전투표장에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몰려 나왔을까요? 지금 이제 그걸 놓고 사실은 워낙 지금 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호남은 뭐 전남은 51.45%, 네네. 전북 48.63, 광주 48.27 이렇게 나와버렸나요? 이게 이제 과연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불렀느냐.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열어보지 않으니까 지금 모르는 건데. 이제 뭐 이게 그 야당 쪽은 정권 교체의 민심이 불붙었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여당 쪽은 이제 역풍이다. 단일화 결집, 단일화 역풍과 이제 여당표의 결집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느 게 이제 맞을지. 뚜껑 열어봐요. 네. 근데 네. 특이한 것은 경기도가 꼴찌를 했어요. 33.65%. 네네. 이게 김혜경 씨 법카 때문에 좀 경기도 도민들이 화가 났나요? 아니면 대장동 비리에 화가 났나요? 어쨌든 경기도는 이재명의 텃밭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뭐 한두 군데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예. 경기도와 서울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사전투표율이 낮단 말이에요. 서울도 37.23%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높고, 예. 전체적으로 높고 다 높은데, 예. 그래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낮은 거는 수도권은 그래도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상당히 정보가 많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영신 TV도 보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도권의 민심이 오히려 그 지방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전체 트렌드를 잘 분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야당의 승리를 예상해서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그 지역은 또 본 투표율이 낮아지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투표율은 꽤 높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난 19대의 대선 때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전 투표율의 경향으로 보면은 꽤 높게 전체 본투표까지 합치면은 투표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2배 정도 나온다고 보면 우리가 37% 대략 나왔는데 이거 2배가 된다고 그래도 실제로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70 한 몇 %잖아요. 예. 그래서 80%는 무조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럴 지금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이번에는 뭐 사람, 80%는 무조건 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국민들이 투표율입니다. 아니 80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 80%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슨 학교 동창회를 해도 그렇고 무슨 친구 모임을 해도 10중 8구 나온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의 어떤 열기가 높다고.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 사실은 이 진짜 이 안에 그 이 저 에너지가 예. 이제 뭐냐. 예. 이게 이제 열쇠죠. 이제 만약에 정권 교체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다면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가 표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하여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전 투표에 나왔고 이 추세대로라면은 본 투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몰려 지금 나올 저기 가능성이 많죠. 지금 영남 쪽이 좀 낮잖아요. 투표율이. 예, 그렇습니다. 영남이 다 났네요. 네, 근데 여기는 어쩌면 더 나올 본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예, 그렇겠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그 이제 부정투표, 부정선거 예. 주장을 계속했고 예. 사실은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친야 성향의 그 유권자들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 본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냐.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저 이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 어제 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예. 심지어는 좀 개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고 아수라장 이런 얘기가 언론이. 근데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이 이 사전투표의 부실을 상당히 보도를 세게 하고 있어요. 예. 보도 태도의 변화가 사실은 약간 예. 났죠. 그전에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도 언론은 완전히 무시했는데 이번 사전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최소한 하여튼 이 관리 부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매섭게 지금 언론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 부실 관리 또는 그 사전투표 관리의 부실이 이제 야권 지지 유권자들의 본 투표율을 높이는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겠죠. 네네네. 열받아서 나올 것 아닙니까? 진짜 어제 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 또 뭐 자가격리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6시 이후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걸 하면은 미리 몇설이랄까? 뭐 그런 것도 다 해보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본 모양이요. 아니 뭐 바구니에다 들고 가고 소쿠리에다 들고 가고 뭐 비닐팩에 들고 가고 뭐 이재명이 찍은 투표용지가 널브러져 있고 막 네, 이런 네.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 일단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무능을 드러낸 그렇습니다. 그 아닌가. 예. 대표적인 어떤 사례다.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임시 기표소를 이제 확진자의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에서 합니다. 임시 기표소. 예, 그렇더군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창고에 뭐 마련이 돼가지고 보면은 뭐 그게 뭐 아이스박스, 예.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데다가 투표를 하러 이제 기표소를 만든 거죠. 그래갖고 투표해도 자기가 이제 넣지를 않고 그 관리나
때 주면은 그 사람이 갖다 또 투표함에다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금방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표를 하고 예. 투표함에 우리가 넣는 거죠. 직접 넣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선거의 뭐 4대 원칙, 5대 원칙 할 때 예.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예. 비밀 선거, 비밀 선거. 자유 선거. 자유 선거는 뭐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자기 표를 예. 기표를 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접어서 네. 넣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제 선거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그냥 뭐 그 선거 사무원이 와가지고 막 네. 눈에 보이는 통에다 비닐 봉지에다 담아가고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러니 현장에서 이제 이걸 항의하니까 또 이제 이걸 우리 뭐 법대로 한다 그러고 잘 대응도 안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당도 약간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뭐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예. 자기들이 뭐 이게 찾아가서 선거 사무총장 김세현 사무총장을 예, 예. 찾아가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구만요. 네네. 근데 이 김세현 사무총장 또 말이 또 웃기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관리가 부실하다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다 그랬다. 이 난동이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망언이거든요, 망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일단 이제 여기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복잡해서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기표하는데 직접 기표해서 선거 사무원이 받아서 이제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직접 아무도 안 보게 자기가 투표하면 이걸 이제 항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지금 김세환 그 사무총장이 포인트가 이게 있습니다. 첫째는 임시 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직접 자기가 그 투표함에 넣겠다고 주장하는 유권자를 난동을 부린다고 이제 예, 하는 그런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압적으로 사실은 이제 대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뭐 만약에 똑같은 일로 제가 만약에 그게 사무총장이었다면 일단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고 유권자들의 불편이 생기고 항의가 생기고 야당의 관계자들이 다 이제 그 중앙선관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게 그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게 당연한 거죠. 네,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억울하게 만약에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뭐 총체적 부정 투표가 있었다 이런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보니까 이게 법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그 잠깐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제 158조. 예. 이제 여기에 보면 그 투표할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기표를 해서 그 기표한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는. 근데 이게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 157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인은 투표 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 용지의 1인의 후보자를 이제 선택하여 투표 용지에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기표소고 임시 기표소잖아요. 예. 여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법에 허점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맞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위배는 안 됐잖아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런 상식과 이제 이제 반해서 유권자들이 항의할 때는 사실은 그렇죠. 사과하고 예. 해명하고 예. 개선해야 되겠죠. 그게 근데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관위의 이 태도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적이지 못하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선거를 잘 준비하지 못한 무능이 저는 이제 드러났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김세환 사무총장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선관위 입장을 뭐 이해한다면은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을
이 법 만들 때도 전혀 상정을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법에 보면은 투표하면 투표구마다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이게 별도로 2개 투표함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임시 투표소에서 그 기표했던 사람들 이 코로나 확진자가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넣으면 또 이제 일반 투표자들이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을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받아다 넣다 보니까 혼란도 생겼고 또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까지도 세심하게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대비를 못한 점 그런 점은 선관위가 아주 100번 잘못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 그게 먼저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유권자들한테 난동이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가진 것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 이 결과가 큰 표차가 나오면은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5만 표, 10만 표로 갈렸다. 그러면 그게 뭐 불복 소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재검표자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심각하죠. 사실은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선관위 이제 위원장 또는 또 그 중앙선관위원들을 정치색이 짙은 사람들을 이제 임명한 거 아니에요. 특히 그 조혜주 이제 중앙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연임을 하다가 쫓겨나고 그렇죠, 상임위원. 네. 이분은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 특보로 있었던 사람을 임명했고 야당이 반대해서 이제 그 청문회 없이 인사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 강행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이제 사실은 그 선거제도라는 게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뭔가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하고 상당히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사실 여기 선관위는 그야말로 공정한 기구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윤석열 후보가 만약 집권을 한다면은 정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이 심판을 보는 기관들 아닙니까? 이 심판을 보는 기관이 친여 일색으로 돼버리면 심판을 공정하게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정 운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서 의견을 표시니까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게시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 중앙선관위에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전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끝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친여 성향의 선관위원들만 선관위를 구성해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측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관위가 이제 9일날 본투표 때는 절대 이런 혼란이라든가 또 부정투표의 가능성 그런 것이 단 눈곱 맞춤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명심해서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좀 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 대선 앞두고 휴일 유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이제 D-3일 여기에서 마지막 굳히기를 하는 그런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화력을 전부 수도권에다 집중한 것 같죠? 예. 오늘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부 서울이에요. 그러네요. 네, 전부 서울이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제 강동, 중구 이렇게 이제 했다가 의정부, 동두천, 파주, 고양,
김포, 부천 이렇게 이제 쫙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밤에는 서울의 금천으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죠. 이제 경기, 서울에 이제 집중하고 뭐 이재명 씨는 완전히 이쪽에 지금 몰았어요. 몰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용산 한강대로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은평, 강북, 도봉 이렇게 쫙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이재명 후보는 어제는 5일에는 예, 예. 완전히 경기도 일원을 그냥 전체를 휩쓸고 이렇게 다녔고 오늘은 서울 쪽에 유세를 총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유권자의 절반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표가 좀 있다 건다면은 이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지역들은 투표율도 경기가 낮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도권은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부가 나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천, 경기 여기는 경합인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 인천, 경기가 이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인구수가. 경기도 보니까 서울보다 더 많습니다. 경기 북부는 윤 후보가 좀 유리하고 경기 남부는 아무래도 성남시가 그렇죠. 이 후보가 유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5일 유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되겠죠. 이제는 후보를 사퇴했으니까 이천호고 서울 광진 이 유세에 공동 유세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공동 유세가 좀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가 사실은 이제 이천에 가서 사실은 이제 저 유세 합류가 조금 늦었어요. 바로 안 하고 약간 이제 이제 시간을 끌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준석 씨가 어디 이제 인터뷰하면서 인지상정인데 인정한다. 자기가 뭐 대선 끝까지 가려고 그랬다가 사실 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짱,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오기, 벼랑 끝이 싸우다가 막판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막판 단일화는 사실은 투항 비슷하게 됐어요, 사실. 조건 없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 후보가 거기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통 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씨가 뭘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조건을 적고 뭐 연설문 적겠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뭐 믿으면 되지 않냐. 종이떼기가 무슨 필요하냐 그 얘기죠. 통 크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윤 후보의 어떤 큰 제가 볼 때는 장점 같아요. 그래도 아마 장제원, 이태규 두 사람 간에 뭔가 좀 종이가 왔다 갔다 거기는 선수들이니까. 거기는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늦었지만 이제 이천에서 이제 유세에 합류했고요. 서울 광진에서 이제 합류했는데 저거 영상을 보니까 이천 때 안철수 씨가 연설할 때는 조금 이제 아직도 보니까 그게 너무 유연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뭔가 마음에 왠지 모르게 조금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쉬움 같은 게. 아쉬움도 있고 우선 본인으로서는 또 지지자들 완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런 반발도 있는데다가 그날 오전 내 손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찢었다 다시 쓰고 찢었다 다시 쓰고 하면서 그러고 이제 유세 참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대선 완주를 목표로 했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마음의 정리도 해야 하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도 인지상정이다. 그걸 어떻게 바로 이렇게 유세에 동참하냐.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협박을 받았다. 안철수 엑스파일 가지고 뭐 공갈을 쳤다더라. 뭐 이런 엉터리 주장까지 하니까 거기 안철수 후보가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그 가짜뉴스 믿지 말라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광진 이제 유세 때 연설은 예.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자신 있고, 그다음 목소리도 좋아졌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유권자들하고 이제 막 호응도 하고, 또 이제 그 안철수를 외치니까 윤석열로 바꿔달라. 예. 또 자기가 윤석열 외치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됐고, 그게 이제 이준석은 이제 어제까지만 유세 참여하고 오늘부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 거기에 이제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하니까 예. 윤의 이제 배짱 이런 게 이제 보이고 예. 안철수 씨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나름대로 공약이 좋은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중도적인 또 중도성을 갖고 있고 그 중도를 향한 어떤 외연 확장성도 보이는 데다가 개혁 이미지, 정치 개혁 이미지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은 이제 젊은 친구고 그래서 뭐 쓰리샷이다 뭐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그렇게, 장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쪽은 평을 지금 이제 저 역풍이 불 거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유세 현장을 보니까 뭐 워낙 사람도 많이 모였고 그다음 그 분위기 자체로 볼 때 국민이 그 사진이나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까? 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이제 윤 후보 또는 야당 그 집권 시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불안감 좀 없어지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말 유세에서 네. 윤석열, 안철수, 거기에 이준석까지 합세해가지고 네, 이 수도권 유세에 총력전을 기울이면서 그 기세가 결국은 9일까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